대통령도 이 문제를 잘 아시기에 취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까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근절의 의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은 환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격차가 줄어들고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 이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오늘 공급대책 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내일 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공급 분야, 금융 분야, 세제 분야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있지만 공급 분야 관련해서는 정말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현장이었는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평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일 국민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요. 공급 대책 정부는 지금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면서 주거 안정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 원에 달하는데 재개발 재건축해서 10수억 원의 아파트 값을 누구 보고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의 아파트를 내놔야 집값에도 안정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마곡에서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같은 경우는 3억 원대 아파트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3억 원대에 나오면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투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 집을, 자기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은 민간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공공이 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 아파트도 민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공주도 공급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민간에게 규제 완화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주민들의 내몰림 문제 또한 환경 파괴 너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내일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는 정부가 공급 정책의 개혁, 또 부동산 조세 정책의 개혁, 금융 정책의 개혁, 근본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취지 말씀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 말씀 들으셨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항상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해왔는데요. 경실련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 큰 틀에서의 입장 말씀을 강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효창입니다.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공급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공급에 대해서도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지방은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이전에 그 살던 사람들, 그 구시가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즉 구도심이나 원도심이 공동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갈수록 그 도시는 흑폐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아직도 아파트를 끊임없이 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 봅시다. 서울은 어떻게 합니까? 공급이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서울시는 끊임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있으면 하는 건 뭐 누가 말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전월세 수요가 전월세에 해당되는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부동산은 구매력이 높은 사람의 우선순위로 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월세에 해당되는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재건축 재개발만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청년들, 서민들, 전월세에 살고 있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은 지금도 출퇴근에 1시간, 2시간을 내몰리는데 이것이 3시간, 4시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공공주택에 해당되는 전월세 시장에 해당되는 것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마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악순환은 끊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언론을 보니까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공공주택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서민, 청년들,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닥치고 공급이 아니고 닥치고 공공주택. 이상입니다. 네,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용 정부에게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근거들을 저희 경실련 이주연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주연 간사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무주택 서민들과 저 같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7월 14일에 진행된 소유정부 주택 공급정책 경청 토론회의 경우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현장이었을 뿐 진실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6페이지에 나온 분석 결과 1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시민들에게 인근 집값의 30%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사전 청약이 실시된 고덕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3.6억 원이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는 11억 원으로 시세 대비 32.7%에 공급되는 셈입니다. 마곡지구 16단지, 17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의 약 25% 수준에 공급되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인근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기자금 3억 원, 은행 대출 8억 원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금리 4% 기준으로 매달 이자만 267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동일한 자기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건물 분양가 자기자금 3.6억 원을 부담하고 토지임대료 월 40만 원을 납부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를 설정함으로써 낮은 분양가로 인한 로또 분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 중심의 아파트 시장 질서를 사용가치 중심의 시장 질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분석 결과 2번으로 정부의 집장사는 개발이익이 대부분 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 경실련은 이전에 광교 신도시의 개발이익 14조 원 중 95%가 건설사와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습니다. 즉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땅 장사를 했고 공공분양을 통해 집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익 14조 원 중 공공의 이익은 0.7억 원, 0.7조 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건설사와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토지임대부 주택 인근 공공분양 아파트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동 리버스트 8단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2020년 최초 분양가는 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거래가는 11억 원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6.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상당 부분 민간에 기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라는 장치를 통해 이익이 민간에만 기속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낮은 분양가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속적으로 일정량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경쟁을 촉진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집장사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것인 만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칠대책 기조와도 부합합니다. 분석 결과 3번으로 시민들이 장기간 저렴히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01.6만 호로 총 주택수의 4.4%에 불과하다는 점을 또 가져왔는데요.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LH와 SH 등 주택공기업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공급됩니다. (2024년) 기준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6만 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2,294만 호인 가운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4.4%에 불과합니다. 국내 주택 100호 중 4, 5만이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뜻입니다. 분석 결과 4번으로 정비사업으로 매년 4.5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수요가 8%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가져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5만 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5년 내에 22.5만 가구가 멸실될 것이라고 밝힌 셈인데요. 단순 계산 시 매년 4.5만 가구가 멸실되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좀 분석해보면 서울 전월세 계약 거래 건수는 연평균 60만 호에 달하는데요. 매년 4.5만 호가 전월세 시장에 나온다고 가정해 볼 때 이렇게 4.5만 가구가 이 전월세 시장에 이주 수요를 작용한다고 볼 때 전월세 수요가 8% 가까이 증가하고 현재의 전월세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서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 자산 격차 확대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 개발이익을 환수할 제도 역시 미흡한 상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의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정비, 공공시설 설치 등 사회적 여건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정치권에서 계속 시행 유예, 폐지 추진, 부담금 완화 이런 걸 반복해 지자체에서도 집행을 유보해 징수한 사례가 드뭅니다. 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금까지 징수를 실시한 단지는 단 한 곳에 불과했고 조합원들이 완납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서 여러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방안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 말씀 이주영 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기자회견 중에 잠깐 저희 기후 모으는 차원에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 주거 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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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선하여 조세 정의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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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건축비 거품 제거 위해 분양원가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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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네,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 주거 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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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이재명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선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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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하라. 이재명 정부는 건축빚 거품 제거 위해 분양원가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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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네. 다음으로는 저희 경실련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정이고요. 저는 경실련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 하면서부터가 아니죠. 그 전까지도 계속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 큰 사회적 문제였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이 부동산과의 그런 어떤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의 말을 듣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 분야의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심각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직 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정말 치솟는 이런 집값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접근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박탈감과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같이 세금이 또 오르다 보니까 그 높은 세금을 내가 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또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왜 내가 더 비싼 저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조금 더 무리해서 더 비싼 집을 샀으면 더 자산이 많아졌을 텐데 왜 지금 30억이 되고 40억이 된 저 집을 사지 않고 내가 왜 지금 10억짜리 집을 샀을까? 또 이러면서 또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바로 부동산 분야인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부동산 관계자분들, 이제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산을 한정된 어떤 자원으로서 어떤 자산을 효율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 사업자분들이거나 이해관계자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모두 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아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런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거품을 빼고 바람을 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정부에서는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의 어차피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뒤쫓아 다니다 보면 그 한정된 어떤 그런 컵 안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식히기 위해서 얼음을 부었다가 또 다시 뜨겁게 만들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또 다시 얼음을 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결국 그런 결과로서 결국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국민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급 방안의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지금 금방 발표를 해드린 것처럼 마곡지구 지금 강일 고덕강일에서도 토지 임대부 주택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주택 재고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적은 물량입니다. 근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이제 건물의 건축비만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 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의 분양가 정도면 사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고요. 그런데 대신 이것이 로또 분양이나 특혜 분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발이익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 토지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환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 임대부 그 주택 공급 방안을 계속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지금도 또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 대부분 약정 매입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 매입 임대주택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가격을 올리는 물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그런 땅을 그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매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건축비를 투입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좀 하향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의 그런 어떤 주된 방법으로 약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 수십조를 쏟아 부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땅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지금 이제 분양원가 공개를 저희가 또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파트 건설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지금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그 고충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 분양가가 정말 적정한 분양가인지 맞는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지금 분양가하고 그 건축비하고 관련되는 분쟁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기대했던 그 추가 부담금보다 훨씬 더 그 건설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데 그 분양가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 맞는지 최소한 공공주택이라도 투명하게 그 분양가를 공개할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 제도가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지역,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왜 유발되느냐 그것을 보면 이제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가장 이제 문제라고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12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액 이제 그 비과세로 해주고 있는데 12억의 주택이라면 거의 그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한 5% 이내에 드는 초고가 상위 주택입니다. 항상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무슨 20억, 30억 아파트에 대한 언론 기사만 나오다 보니까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아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90% 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보다 더 작은 주택의 대부분 평균 주택 가격이 4억입니다. 작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위화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그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해보면 한 30% 이상 실효세율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경실련에서 이제 해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30% 이상 똑같은 이제 소득을 이렇게 얻더라도 내고 있는데
이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인해서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한 2, 3%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세금 특혜가 결국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더 이렇게 유발시키고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조바심을 나게 만들고 막 이런 그런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조정은 토지주택위원장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저희 기자님들 질의응답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경실련이 마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